시작했습니다. 속이. 그러니까 먼저 공수부대원이 먼저 깔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격이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격이 됐는데 그 순간에는 아직 이 시민 쪽에서는 총을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차량이라든지 이런 그것도 무기죠. 그런 무기는 갖고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그 전남도청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발사시킨 것도 아니고 눈앞에서 자기 부하가 덮쳐온 차량에 끼어가지고 현장에서 죽는 걸 보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사격을 시작했어요. 장교들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발포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시간, 한 시간, 이제 2시간 뒤에 시민들이 이미 경찰관들은 다 도망갔으니까 파출소 예비군 무기고를 습격해가지고 무장을 했습니다. 이래 되니까 바로 이제 공수부대와 시민들끼리 총격전이 시작되었어요. 그 시민군 중에 어떤 사람은 기관총을 가지고 저 옥상에 거치를 해가지고 밑으로 막 쏘고 그랬습니다. 헬기로, 계엄군이 헬기로 기총소사를 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런 사실은 없었어요. 화염 방사기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이 아니죠. 그 시민군이 옥상에서 기관총 거치해가지고 들어가고 사격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이 계엄군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사상자 늘려야 되겠다. 아예 광주를 내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 주변을 지키는 쪽으로 하면서 이제 선무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병력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27일 날 광주를 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기사가 월간조선 1988년 8월호에 공수부대의 광주 사태라는 글로 제가 아주 긴 글을 썼어요. 공수부대 입장에서 본 최초의 기사입니다. 그게. 그 전에 기사는 거의 다 시민군 쪽에서, 광주 시민 쪽에서 본 광주 사태였어요. 그러나 나는 가해자인 공수부대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쓴 게 공수부대의 광주 사태였어요. 거기서 내린 결론이 공수부대를 시민진압에 투입한 거 잘못됐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대대장 현역들도 만났어요. 그러다가 88년 그 10월 초에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바로 직후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50 청문회가 이제 유명한 50 청문회가 시작되죠. 거기서 스타가 됐던 사람이 바로 노무현, 이인재, 김광일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장세동, 계엄군 사령관, 주영복, 이희성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불려 나와가지고 혹독하게 추궁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상당히 즐겼을 겁니다. 거기서 이게 정권이 진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실감하고 거기서 스타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했습니다. 역사적 장면이었어요. 오공청문회가. 그때 국회의원들이 제가 쓴 기사를 가지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료였어요. 제가 쓴 이 기사가. 자, 이게 이제 제가 본 광주 사태의 양면이죠. 시민 쪽에서 본 광주 사태, 공수부대가 본 광주 사태. 그런 과정에서 국가적 조사가 바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국회 조사가 이제 들어간 거죠. 청문회니까.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발포 명령자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발포 명령자 없습니다. 전두환이 아니고 김일성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 자위적 차원에서 발포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사망자도 더 늘어난 게 없다. 결국 190명 전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89년 12월 31일 그때 자진해서 백담사를 귀양 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50 청문회를 마무리 짓는 증언을 합니다. 국회에서. 저도 그 취재를 하러 갔어요. 그 방청객에 앉아서 보니까 밤 12시쯤 되기 직전에
노무현 의원이 명패를 가지고 유명한 명패 투척 사건을 벌이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김종필, 김영삼, 노태우, 김대중 네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과거사는 이걸로 끝이다. 1990년대가 밝았으니까 과거사는 이걸로 다 듣기로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광주 사건이고 12.12 사건이고 다 그것을 끝내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거. 그랬는데 그 뒤에 3당 합당이 이루어지고 김영삼 씨가 그 덕에 대통령이 되고 하면서 다시 12.12 사건과 광주 사태가 시민 쪽에서 야당 쪽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태에 대한 재조사가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1995년이에요.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가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툼한 보고서를 냈어요. 이 책의 뒤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 전문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밝혀진 대로 사망자 196명, 193명. 그리고 제가 취재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발표 명령자가 없다. 다만 과잉 진압은 있었다. 대금으로 찌르기도 했다 하는 뭐 이런 사실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기소할 수 없다. 공소시효도 끝났을 뿐만 아니라 소위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그 검찰에서도 광주 사태는 법정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끝냈어요. 95년 여름입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뭐냐,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계동 국회의원이